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6월 17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세금 폭탄으로 불리우는 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아주 이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이 정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자, 지금 종합부동산세, 워낙에 이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값을 올려놓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중산층들도 지금 부자세로 불리우던 이 종부세를 부담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 중위값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니까 웬만한 20평대 아파트들도 지금 서울에서 10억을 찍는 곳이 정말 수두룩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9억에서 11억이나 12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여당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조차 당내 강경파들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히더니 지금 어떻게 안을 조정하고 있냐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상위 2%에게 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희한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원래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그리고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위원장 등은 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9억에서 11억이나 12억 정도로 상향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자, 친문 강경파들이 반발했습니다. 부자 감세다. 아니, 왜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줘야 하느냐라는 아주 이런 참 무식한 입장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발에 떠밀려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이 지금 그러면 금액으로 하지 말고 상위 2%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자라는 지금 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상위 2% 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종부세는 인별 과세죠.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3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3주택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가격을 가지고 이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상위 2%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집값의 등락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작년에는 부과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집값이 떨어져서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서 작년엔 아니었던 사람이 올해는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만약에 집값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2%에는 들어가니까 집값은 떨어졌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비율로 정해서 과세를 매긴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세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반되죠. 우리나라는 과세 기준, 그 징수 절차 이런 것들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완전히 위배되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해 기준으로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이 약 1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원래 안대로 9억에서 약 11억이나 12억 정도로 상향하는 이 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죠. 그런데 이 친문 강경파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상위 2%라는 이런 희한한 절충안을 들고 나온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죠. 자, 그동안 그렇게 국민 갈라치기 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위 2%를 기준으로 2%의 부자와 나머지 부자가 아닌 98%의 국민으로 또다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민주당 안에서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친문 강경파들, 자, 예를 들어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금 부동산 문제는 폭등한 집값이 문제이지 이 세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아니, 세금과 이 집값이 서로 연관이 없습니까? 세금을 올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 2천만 가구 중에 약 절반이 전세와 월세인데 세금 올리면 그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 임대료로 그대로 전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이것 또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해 왔죠. 그래서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즉, 부동산 살 수 있는 이 자금, 돈줄을 차단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세금 폭탄이었죠. 즉, 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시지가까지 갑자기 올려버리니까 안 그래도 집값이 올랐는데 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까지 같이 올라 버리니까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폭탄 수준의 세금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아주 압박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것이다. 자, 이번 6월부터 양도세가 대폭 인상이 됐는데 그 전에 집을 팔아라. 계속 그런 말을 해왔죠. 그리고 그 전에 시장에 엄청난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시장에 전세고 월세고 매매고 매물이 지금 없는 상태죠.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완전히 예측을 빗나가는 것이죠. 공급은 없고 이 매물은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희소 가치만 올려놔서 지금 가격 계속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빌라나 단독주택으로까지 번져서 지금 그쪽 시장도 들썩이고 있죠. 아니,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 세금과 아파트 가격이 뭔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정말 이런 무식한 친문 강경파들, 무식한 이런 좌파 꼰대들 때문에 지금 이런 희한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 지금 나올 기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제가 종부세만 얘기했는데 지금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결정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6월부터 양도세 대폭 강화됐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거래세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거래세라 하면 취득세와 양도세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양도세와 취득세가 이렇게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도세 6월부터 이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이 되어서 지금 1년, 보유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사람이 양도 차익을 남겼을 경우에 내는 최고 세율이 지금 75%까지 올랐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통해서 밝힌 이 부동산 세제 방안은 민주당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 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LTV, DTI 대출 기준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기초연금 또 건강보험료 산정 근거가 되는 이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을 직전 연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만을 놓고 봤을 때 내년 선거에서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까요? 더 이상 이 무능한 좌파 꼰대들에게 이 부동산 정책 맡겨서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